어머니. 음식은 짜고 청소는 엉망이고 하는 일마다 제 방식이 아니잖아요. 제가 이 집 안주인인데 왜 제가 매일 눈치를 봐야 하죠? 이 구구절절한 사연을 시작하기 전 구독과 좋아요 부탁합니다. 엄마가 손주 봐주는 건 당연한 거지 뭐. 오늘 반찬도 엄마가 다 해놓으셨죠? 고마워요. 애 유치원 데려다 주실 수 있으시죠? 새벽 5시 30분, 은희의 하루는 어둠 속에서 시작되었다. 알람 소리도 없이 눈이 떠지는 건 이제 몸이 기억해버린 습관이었다. 작은 원룸에서 혼자 살 때는 7시까지 푹 잤던 은희였지만 아들 태섭의 집으로 들어온 지 석 달째부터는 이 시간이 당연해졌다. 부엌 불을 켜자 하얀 형광등 빛이 넓은 거실을 비췄다. 30평대 아파트, 깨끗한 주방, 최신형 가전제품들. 아들 내외가 10년을 모아 장만한 집이었다. 은희는 이 집이 자랑스러웠다. 하지만 동시에 이 공간에서 자신의 자리가 어디인지는 아직도 명확하지 않았다. 냉장고 문을 열자 어제 저녁 남은 반찬들이 가지런히 정리되어 있었다. 은희가 직접 담근 깍두기, 정성껏 무쳐놓은 시금치나물, 은희표 된장찌개. 모두 은희의 손길이 닿지 않은 게 없었다. 도마 위에 올려진 무와 당근을 보며 은희는 오늘 점심 도시락 반찬을 구상했다. 태섭이 좋아하는 어묵볶음과 계란말이, 그리고 김치볶음. 칼질 소리가 고요한 새벽을 채웠다. 도독, 도독, 도독. 50년 넘게 부엌에서 살아온 은희의 손놀림은 정확했다. 당근은 곱게 채 썰고 어묵은 먹기 좋은 크기로 잘랐다. 프라이팬에 기름을 두르고 불을 켜자 지글지글 소리와 함께 고소한 냄새가 퍼졌다. 6시 20분, 손녀 다온이가 일어날 시간이었다. 은희는 서둘러 아이 방으로 향했다. 문을 살짝 열자 공주 이불을 뒤집어 쓴 채 새우잠을 자고 있는 5살 손녀의 모습이 보였다. 다온아, 일어날 시간이야. 유치원 가야지. 은희가 이불을 살며시 들추자 다온이는 눈을 비비며 투정을 부렸다. 응, 조금만 더. 일어나야지, 우리 공주님. 할머니가 맛있는 거 해줄게. 아이를 씻기고 옷을 입히고 머리를 묶어주는 30분이 정신없이 지나갔다. 그 사이 태섭과 도연도 하나둘 일어났다. 태섭은 화장실로, 도연은 곧장 안방 화장대로 향했다. 어머니, 밥 차렸어요? 도연의 목소리가 안방에서 들려왔다. 은희는 재빨리 상을 차리기 시작했다. 된장찌개, 김구이, 계란말이, 깍두기, 시금치나물. 정갈하게 차려진 아침상이었다. 하지만 은희의 밥그릇은 없었다. 은희는 늘 가족들이 먹는 동안 부엌에서 설거지를 하거나 다온이 도시락을 싸느라 함께 식사하지 못했다. 7시 30분 태섭과 도연이 출근하고 은희는 다온이 손을 잡고 유치원으로 향했다. 아파트 단지 입구를 나서자 찬바람이 얼굴을 스쳤다. 3월 초 봄은 왔지만 아침 공기는 아직 차가웠다. 할머니, 오늘 유치원 끝나고 놀이터 가도 돼? 그래, 날씨 좀 풀리면 가자. 약속이야? 응, 약속. 다온이의 작은 손이 은희의 손을 꼭 잡았다. 그 온기가 은희의 가슴을 따뜻하게 했다. 이 아이 때문에, 이 가족 때문에 은희는 기꺼이 자신의 삶을 내려놓았다. 혼자 살던 원룸을 정리하고 오랜 친구들과의 만남도 줄이고 매주 다니던
복지관 노래교실도 그만뒀다. 유치원에 다온이를 데려다주고 돌아오는 길, 은희는 마트에 들렀다. 저녁 식사 재료를 사야 했다. 도연이 문자로 보내온 메뉴는 닭볶음탕이었다. 은희는 장바구니에 닭과 감자, 당근, 양파를 담았다. 계산을 마치고 무거운 장바구니를 들고 집으로 돌아오니 9시가 훌쩍 넘어 있었다. 빈집. 은희는 거실 소파에 잠시 앉았다. 조용했다. 너무 조용했다. 이 고요함 속에서 은희는 문득 자신이 언제 마지막으로 친구를 만났는지 떠올려 보았다. 한 달 전? 아니, 2달은 된 것 같았다. 정분이가 전화로 언제 한번 보자고 했을 때 은희는 다음에라고 답했다. 그 다음은 오지 않았다. 점심을 간단히 먹고 은희는 설거지를 시작했다. 아침에 쌓인 그릇들, 도시락통, 프라이팬. 설거지를 마치자 빨래를 돌렸다. 세탁기가 돌아가는 동안 은희는 걸레질을 했다. 거실, 안방, 작은 방, 다온이 방. 모든 방을 닦고 나니 허리가 욱신거렸다. 오후 2시, 다온이 하원 시간이었다. 은희는 다시 유치원으로 향했다. 다온이는 친구들과 신나게 놀다가 은희를 보자 달려왔다. 할머니. 그래, 우리 다온이. 오늘 유치원 재미있었어? 응. 오늘 그림 그렸어. 할머니 그려줬어. 집으로 돌아오는 길, 다온이는 쉴 새 없이 떠들었다. 은희는 아이의 제잘거림을 들으며 미소 지었다. 이런 순간만큼은 모든 게 괜찮았다. 이 아이의 웃음소리, 이 아이의 따뜻한 손, 이 아이의 할머니 하고 부르는 목소리. 그것만으로도 충분했다. 집에 도착해 다온이에게 간식을 주고 은희는 저녁 준비를 시작했다. 닭을 손질하고 야채를 썰고 양념을 만들었다. 냄비에서 보글보글 끓어오르는 닭볶음탕을 보며 은희는 오늘도 무사히 하루를 보냈다는 안도감을 느꼈다. 하지만 은희는 몰랐다. 이 평온해 보이는 일상에 작은 균열이 시작되고 있다는 것을. 그리고 그 균열은 곧 은희의 삶을 뒤흔들 거대한 파도가 될 것이라는 것을. 저녁 6시 30분 현관문이 열리는 소리가 들렸다. 도연이 먼저 들어왔다. 검은색 정장 차림의 도연은 늘 그렇듯 표정이 굳어 있었다. 회사에서 받은 스트레스가 그대로 얼굴에 새겨진 듯 했다. 어머니, 저 왔어요. 응, 어서 와. 씻고 저녁 먹어. 도연은 대답 없이 곧장 안방으로 향했다. 은희는 상을 차리기 시작했다. 따끈한 밥, 보글보글 끓는 닭볶음탕, 아침에 만든 반찬들. 정성스럽게 차려진 저녁상이었다. 10분 후 편한 옷으로 갈아입은 도연이 식탁에 앉았다. 태섭은 아직 퇴근하지 않았다. 회식이 있다고 오후에 문자를 보냈다. 은희는 도연과 다온이 앞에 밥그릇을 놓았다. 많이 드세요. 도연은 숟가락을 들었다. 닭볶음탕을 한 입 먹더니 미간을 찌푸렸다. 반찬을 집어먹고는 물을 벌컥 들이켰다. 은희는 그 모습을 보며 뭔가 잘못됐다는 걸 직감했다. 어머니. 도연의 목소리가 차갑게 떨어졌다. 이거 너무 짠데요. 아, 그래. 내가 간을 좀 세게 했나? 좀이 아니라 많이요. 닭볶음탕도 짜고 이 시금치나물도 짜고. 도연은 숟가락을 내려놓았다. 더 이상 먹지 않겠다는 의사표시였다. 제가 혈압이 높은 거 아시잖아요.
싱겁게 해달라고 몇 번을 말씀드렸는데. 미안해. 내가 깜빡했나 봐. 다음부터는 조심할게. 다음부터는요? 도연의 눈빛이 날카로워졌다. 어머니, 솔직히 말씀드릴게요. 어머니가 만드신 반찬들 다 짜요. 그냥 드시지 마세요. 제가 따로 만들 테니까. 은희의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다. 50년 넘게 손맛 좋다는 소리를 들으며 살아온 은희였다. 남편도 아들도 동네 사람들도 모두 은희의 음식을 칭찬했다. 그런데 지금 며느리는 자신의 음식을 먹지 말라고 했다. 도연아, 엄마 말하는 거야? 다온이가 불안한 눈빛으로 엄마를 쳐다봤다. 도연은 억지로 미소를 지으며 아이의 머리를 쓰다듬었다. 아니야, 다온아. 엄마 할머니랑 이야기하는 거야. 밥 먹어. 은희는 더 이상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목구멍에 뭔가 걸린 듯 숨이 막혔다. 도연은 냉장고에서 요구르트를 꺼내 마시더니 안방으로 들어가 버렸다. 저녁을 거의 먹지 않은 채였다. 은희는 식탁에 혼자 남아 닭볶음탕을 떠서 맛을 봤다. 짰다. 확실히 짰다. 어쩌다 이렇게 됐을까? 은희는 자신의 손끝이 예전 같지 않다는 걸 인정해야 했다. 나이가 들면서 미각도 둔해진 걸까? 그날 밤 은희는 잠들지 못했다. 작은 방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보며 도연의 차가운 목소리가 계속 머릿속을 맴돌았다. 다 짜요. 드시지 마세요. 그 말들이 은희의 가슴을 후벼 팠다. 이튿날 아침, 은희는 더욱 조심스럽게 아침을 준비했다. 간을 평소보다 훨씬 약하게 했다. 된장찌개도 나물도 모든 것을 싱겁게 만들었다. 하지만 도연의 표정은 여전히 굳어 있었다. 며칠이 지났다. 은희는 점점 더 위축되어 갔다. 부엌에서 요리를 할 때마다 도연의 눈치를 봐야 했다. 간을 맞출 때마다 이건 괜찮을까, 이것도 짤까 하는 생각에 손이 떨렸다. 어느 날 오후 은희는 다온이 방을 정리하고 있었다. 바닥에 흩어진 장난감들을 주우며 정리하는데 갑자기 현관문이 열렸다. 도연이었다. 회사에서 일찍 들어온 모양이었다. 어머니, 지금 뭐 하세요? 다온이 방 좀 치우고 있어. 도연은 다온이 방으로 성큼성큼 걸어 들어왔다. 그리고 은희가 정리한 장난감 상자들을 보더니 한숨을 쉬었다. 어머니, 제가 정리 방법 알려드렸잖아요. 블록은 블록끼리, 인형은 인형끼리 분류해서 넣으라고요. 아, 그게 내가 깜빡하셨다고요? 도연의 목소리가 점점 높아졌다. 어머니, 제가 몇 번을 말씀드렸는데 왜 자꾸 이러세요? 제대로 정리를 안 하시니까 애가 버릇이 없어지잖아요. 다온이가 어디에 뭐가 있는지 모르니까 맨날 장난감을 찾아달라고 떼쓰고. 미안해, 도연아. 내가 다시요? 어머니, 솔직히 말씀드릴게요. 도연은 팔짱을 끼고 은희를 내려다봤다. 저 어머니한테 부탁한 게 아니에요. 그냥 어머니가 계시니까 도움을 받는 거지. 근데 이렇게 제 방식을 안 따라주시면 차라리 안 하셨으면 좋겠어요. 은희의 입술이 파르르 떨렸다. 도연의 말은 칼날처럼 날카로웠다. 부탁한 게 아니다. 차라리 안 했으면 좋겠다. 은희는 자신이 이 집에서 환영받지 못한다는 걸 처음으로 명확하게 느꼈다. 도연은 돌아서서 나가며 한마디 더 던졌다.
그리고 어머니, 제 허락 없이 집안 물건 함부로 손대지 마세요. 어제도 제 화장품 위치가 바뀌어 있던데 제가 놓은 자리 그대로 두세요. 질서가 다 흐트러진다고요. 문이 닫혔다. 은희는 다온이 방 한가운데 주저앉았다. 손에 쥐고 있던 인형이 바닥에 떨어졌다. 눈물이 핑 돌았지만 참았다. 울면 안 됐다. 아직 다온이가 유치원에서 돌아올 시간이었다. 아이 앞에서 우는 모습을 보여줄 수 없었다. 은희는 천천히 일어나 장난감들을 도연이 시키는 대로 다시 정리했다. 블록은 블록끼리, 인형은 인형끼리. 하나하나 분류하며 은희는 생각했다. 내가 여기에 있어도 되는 걸까? 그 의문이 처음으로 은희의 마음속 깊은 곳에 뿌리를 내렸다. 3월이 지나고 4월이 왔다. 봄꽃이 피어나는 계절이었지만 은희의 마음은 점점 더 시들어갔다. 도연의 지적은 날이 갈수록 잦아졌다. 음식이 짜다, 싱겁다, 정리가 안 됐다. 청소가 제대로 안 됐다. 은희가 하는 모든 일에 도연의 불만이 따라붙었다. 어느 날 저녁 태섭이 일찍 퇴근했다. 은희는 속으로 안도했다. 아들이 있으면 도연도 조금은 부드러워질 거라 생각했다. 저녁 식사를 마치고 태섭은 거실에서 TV를 보고 있었다. 도연은 주방에서 설거지를 하고 있었고 은희는 다온이와 함께 놀아주고 있었다. 다온아, 이리 와봐. 할머니랑 블록 쌓자. 응. 할머니, 나 성 만들 거야. 다온이의 밝은 웃음소리가 거실을 채웠다. 은희는 아이와 함께 블록을 쌓으며 잠시나마 평온을 느꼈다. 하지만 그 평온은 오래가지 못했다. 다온아, 이제 씻을 시간이야. 도연이 주방에서 나오며 말했다. 다온이는 입을 삐죽 내밀었다. 엄마, 조금만 더 놀면 안 돼? 안 돼. 늦으면 내일 아침에 못 일어나. 할머니, 나 더 놀고 싶어. 다온이가 은희에게 매달렸다. 은희는 난처했다. 아이를 더 놀게 해주고 싶었지만 도연의 눈치가 보였다. 다온아, 엄마 말 들어야지. 할머니는 내일 또 놀아줄게. 싫어. 다온이가 울음을 터뜨렸다. 도연의 얼굴이 굳어졌다. 어머니, 왜 자꾸 애를 놀게 하세요? 제가 씻기겠다고 했잖아요. 아니, 나는 그냥이 아니에요. 어머니가 자꾸 이러시니까 애가 제 말을 안 듣는 거예요. 태섭이 소파에서 일어났다. 도연아, 엄마가 그냥 애랑 놀아준 건데. 오빠도 그렇게 생각해요? 전 육아 방침이 있어요. 근데 어머니가 자꾸 그걸 무시하시니까 힘든 거라고요. 도연아. 태섭은 더 이상 말을 잇지 못했다. 도연과 은희 사이에서 태섭은 늘 갈피를 잡지 못했다. 아내도 소중하고 어머니도 소중했다. 하지만 두 사람의 갈등을 중재하는 건 태섭에게 너무 버거운 일이었다. 요즘 도연이 회사 일 때문에 예민해서 그래. 태섭은 은희에게 조용히 말했다. 도연이 다온이를 데리고 욕실로 들어간 뒤였다. 그래도 엄마는 이해해줘. 도연이도 힘들어. 은희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아들의 말을 들으니 더 서러웠다. 며느리는 이해해야 하는데 자신은 참아야만 하는 존재인가. 은희는 작은 방으로 돌아가 문을 닫았다. 그날 밤 은희는 베개에 얼굴을 묻고 소리 없이 울었다. 50년 넘게 가족을 위해 살아왔다. 남편을 뒷바라지하고 아들을 키우고 시부모를 모셨다. 평생을 다른 사람을 위해 헌신했다.
그런데 이제 와서 자신의 존재가 소음처럼 느껴진다는 게 너무 억울했다. 며칠 후 은희는 이웃 정분을 만났다. 정분은 은희와 같은 또래의 여성으로 아파트 단지 내에서 오랫동안 살아온 사람이었다. 두 사람은 가끔 마트에서 마주치면 커피를 마시곤 했다. 은희 씨, 요즘 얼굴이 안 좋은데 무슨 일 있어요? 정분이 걱정스러운 눈으로 물었다. 은희는 괜찮다고 웃어 넘기려 했지만 정분의 따뜻한 눈빛을 보니 참았던 말들이 쏟아져 나왔다. 언니, 나 요즘 너무 힘들어. 은희는 그동안 있었던 일들을 털어놨다. 도연의 차가운 말들, 끊임없는 지적들, 태섭의 무기력한 침묵. 정부는 은희의 손을 꼭 잡아주며 들어줬다. 은희 씨, 너무 참지 마요. 은희 씨도 사람인데, 그래도 가족인데, 내가 참아야지. 가족이라고 다 참아야 하는 건 아니에요. 은희 씨도 존중받을 권리가 있어요. 정분의 말이 은희의 가슴에 와닿았다. 하지만 은희는 고개를 저었다. 아직은 아니었다. 아직은 견딜 수 있었다. 아니, 견뎌야만 했다. 집으로 돌아온 은희는 저녁 준비를 시작했다. 오늘 메뉴는 제육볶음이었다. 은희는 고기를 썰고 야채를 썰고 양념을 만들었다. 모든 동작이 기계적이었다. 마음은 따라주지 않았지만 손은 움직였다. 저녁 식사 시간, 도연은 제육볶음을 한 입 먹더니 또 미간을 찌푸렸다. 어머니, 이거 양념이 너무 달아요. 설탕 많이 넣으셨죠? 아, 조금 넣었는데. 조금이요? 이게 조금이에요? 다운이 충치 생기면 어떡하려고 이렇게 달게 만드세요? 은희는 숟가락을 내려놓았다. 더 이상 먹고 싶지 않았다. 입맛이 싹 사라졌다. 태섭은 눈치만 보다가 조용히 밥을 먹었다. 다온이는 엄마와 할머니의 분위기를 눈치채고 얌전히 있었다. 그날 밤 은희는 또 한 번 베개를 적셨다. 내가 언제까지 이렇게 살아야 할까? 그 생각이 머릿속을 떠나지 않았다. 은희는 자신이 점점 이 집에서 투명인간이 되어가는 것 같았다. 아무리 노력해도 아무리 잘해도 도연의 마음에는 들지 않았다. 은희의 하루하루는 감점 시험이 되어버렸다. 매일 아침 눈을 뜨면 오늘은 무슨 일로 혼날까 하는 불안감이 먼저 찾아왔다. 설거지를 할 때도, 청소를 할 때도, 요리를 할 때도 도연의 눈치를 봐야 했다. 4월이 끝나갈 무렵 은희는 거울을 보다가 깜짝 놀랐다. 거울 속의 자신은 너무 초췌해 보였다. 주름이 더 깊어졌고 눈빛은 생기를 잃었다. 겨우 3달 만에 은희는 10년은 더 늙어 보였다. 내가 과연 이 집에 필요한 사람일까? 그 질문이 은희의 마음속에 깊이 뿌리 내렸다. 하지만 은희는 아직 답을 내릴 수 없었다. 다온이의 웃음소리, 태섭의 존재, 가족이라는 이름. 그것들이 은희를 붙잡고 있었다. 5월의 첫째 주 은희는 다온이를 유치원에 데려다주고 돌아오는 길에 정분을 다시 만났다. 정분은 은희를 보자마자 걱정스러운 표정을 지었다. 은희 씨, 살 많이 빠졌네요. 밥은 제대로 먹어요? 응, 잘 먹어. 거짓말이었다. 은희는 요즘 밥맛이 없었다. 가족들 식사를 차려놓고도 자신은 제대로 먹지 못했다. 목구멍으로 밥이 넘어가지 않았다. 은희 씨, 우리 집에서 커피 한 잔 해요. 제가 케이크도 샀어요.
정분의 권유에 은희는 처음으로 고개를 끄덕였다. 혼자 집에 있기가 너무 두려웠다. 그 텅 빈 공간, 그 무거운 침묵. 견딜 수가 없었다. 정분의 집은 은희가 사는 아파트 같은 동 2층이었다. 아담하고 따뜻한 분위기의 집이었다. 정분은 커피를 내오며 은희 옆에 앉았다. 은희 씨, 솔직히 말해봐요. 며느리한테 무슨 일 당하는 거 아니에요? 그게 당한다기보다는 은희는 말을 잇지 못했다. 뭐라고 설명해야 할지 몰랐다. 도연이 때리거나 욕하는 건 아니었다. 그저 차가운 말투, 날카로운 지적, 그리고 존재를 부정하는 듯한 태도, 그것들이 은희를 서서히 무너뜨리고 있었다. 은희 씨, 너무 참지 마요. 은희 씨도 사람인데 왜 그렇게 자신을 학대해요? 학대라니. 그 정도는 아니야. 그 정도가 아니라고요? 은희 씨, 거울 좀 봐요. 얼마나 수척해졌는데. 정분의 목소리에 힘이 실렸다. 며느리가 뭐라고 하든 은희 씨는 은희 씨 인생을 살아야 해요. 아들네 집에서 눈치 보며 살 필요 없어요. 하지만 다온이 핑계대지 마요. 그 애는 엄마 아빠가 키우면 돼요. 은희 씨가 희생할 이유 없어요. 정분의 말은 맞았다. 하지만 은희는 쉽게 받아들일 수 없었다. 평생을 가족을 위해 살아온 은희에게 나 자신을 위해 살라는 말은 너무 낯설었다. 좀 더 생각해 볼게, 언니. 그래요. 하지만 너무 오래 참지는 마요. 집으로 돌아온 은희는 점심을 차렸다. 간단히 김치찌개를 끓이고 밥을 먹으려는데 핸드폰이 울렸다. 도연이었다. 어머니, 오늘 저녁은 제가 준비할게요. 어머니는 하지 마세요. 은희는 핸드폰을 내려다보며 한숨을 쉬었다. 이제는 저녁 준비조차 하지 말라는 건가? 은희는 자신이 이 집에서 점점 쓸모없는 존재가 되어가는 걸 느꼈다. 저녁 시간, 도연은 정말로 배달 음식을 시켜놓았다. 중국집 짜장면과 탕수육이었다. 가족들은 식탁에 둘러앉아 배달 음식을 먹었다. 은희도 함께 앉았지만 마음은 편치 않았다. 도연아, 내가 해줄 수 있는데. 은희가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다. 도연은 젓가락을 놓으며 은희를 똑바로 쳐다봤다. 어머니, 솔직히 말씀드릴게요. 도연의 목소리는 차갑고 단호했다. 어머니 음식은 제 입맛에 안 맞아요. 그리고 저는 제 방식대로 우리 가족 식사를 준비하고 싶어요. 어머니는 그냥 다온이만 봐주시면 돼요. 은희의 가슴이 쿵 내려앉았다. 제 방식대로 우리 가족. 도연의 말 속에서 은희는 자신이 우리 가족에 포함되지 않는다는 걸 깨달았다. 도연아, 그게 무슨 말이야. 우리 다 가족인데. 태섭이 끼어들었지만 목소리에 힘이 없었다. 오빠, 나 지금 어머니한테 내 마음 전하는 거야. 방해하지 마. 도연은 태섭을 쏘아보고는 다시 은희를 향했다. 어머니, 제 허락 없이 집안 물건 손대지 마세요. 제 화장품, 제 옷, 제 주방 도구, 모두 제 거예요. 질서가 다 흐트러져요. 나는 그냥 정리를 좀. 정리요? 도연의 목소리가 높아졌다. 어머니가 하시는 게 정리예요? 제가 놓은 자리를 마음대로 바꾸는 게 정리예요? 저는 제 물건이 어디에 있는지 다 알아요. 근데 어머니가 자꾸 만지시니까 찾을 수가 없다고요. 은희는 더 이상 아무 말도 할 수 없었다. 도연의 말은 명령이었다.
명확한 경계선이었다. 이 집은 내 집이고 당신은 손님도 아닌 침입자다. 도연은 그렇게 말하고 있었다. 태섭은 아무 말도 하지 못하고 고개만 숙이고 있었다. 다온이는 분위기를 눈치채고 짜장면을 조용히 먹고 있었다. 은희는 젓가락을 놓고 자리에서 일어났다. 배불러서 먼저 들어갈게. 어머니, 아직 다 안 드셨잖아요. 도연의 말투는 형식적이었다. 진짜 걱정하는 게 아니라 예의상 하는 말이었다. 은희는 작은 방으로 들어가 문을 닫았다. 방 안은 어두웠다. 은희는 불을 켜지 않고 침대에 앉았다. 귀를 기울이니 거실에서 도연과 태섭이 나누는 대화가 희미하게 들렸다. 도연아, 너 좀 심한 거 아니야? 뭐가 심해? 난 내 마음 솔직하게 말한 것뿐이야. 그래도 우리 엄마인데. 오빠, 그게 문제야. 오빠는 맨날 우리 엄마만 생각하지. 내 마음은 생각 안 해. 나도 힘들다고. 나도 힘들어, 도연아. 너랑 엄마 사이에서. 그럼 선택해. 엄마 편 들 거야? 나 편 들 거야? 대화가 끊겼다. 은희는 이불을 뒤집어 쓰고 귀를 막았다. 더 이상 듣고 싶지 않았다. 아들이 자신과 며느리 사이에서 괴로워하는 모습을 보고 싶지 않았다. 그날 밤 은희는 오랫동안 잠들지 못했다. 도연의 차가운 눈빛, 날카로운 목소리, 그리고 명확한 경계선. 여기는 내 집이 아니다. 은희는 처음으로 그 사실을 뼈저리게 느꼈다. 새벽 3시, 은희는 핸드폰을 켜고 혼자 사는 친구들의 사진을 보았다. 여행 가는 사진, 카페에서 수다 떠는 사진, 행복한 얼굴들. 은희는 문득 생각했다. 나도 저렇게 살 수 있을까? 하지만 곧 고개를 저었다. 아니었다. 은희는 가족 없이는 살 수 없었다. 가족이 은희의 전부였다. 그런데 지금 그 가족이 은희를 밀어내고 있었다. 은희는 핸드폰을 끄고 다시 이불을 뒤집어 썼다. 눈물이 흘러내렸지만 소리내어 울지 않았다. 벽 너머 태섭과 도연이 들을까봐. 은희는 그렇게 소리 없이 울며 밤을 보냈다. 5월 중순, 날씨는 점점 따뜻해졌지만 은희의 마음은 더욱 차가워졌다. 도연과의 대화는 점점 줄어들었다. 아니, 대화라고 할 것도 없었다. 도연이 은희에게 건네는 말은 오직 지시와 지적뿐이었다. 어머니, 다온이 유치원 보낼 때 이 모자 씌워주세요. 어머니, 오늘 저녁은 제가 할 테니까 부엌에 들어오지 마세요. 어머니, 제 방 청소 안 하셔도 돼요. 제가 알아서 할게요. 짧고 서늘한 문장들. 그 문장들 사이에 은희가 끼어들 틈은 없었다. 은희는 점점 자신이 이 집에서 가정부도 아닌 그저 다온이 등하원 담당자 정도로 전락한 것 같았다. 어느 날 아침 은희는 평소처럼 다온이를 깨우려 아이 방으로 갔다. 하지만 문이 잠겨 있었다. 노크를 했더니 도연의 목소리가 들렸다. 어머니, 오늘은 제가 다온이 준비시킬게요. 괜찮아요. 아, 알았어. 은희는 멍하니 서 있었다. 이제는 손녀를 깨우는 일조차 빼앗긴 건가. 은희는 거실로 돌아와 소파에 앉았다. 무엇을 해야 할지 몰랐다. 아침 준비도 하지 말라고 했고 다온이 돌보는 것도 오늘은 필요 없다고 했다. 은희는 텅 빈 시간 속에 혼자 남겨졌다. 시계를 보니 아직 6시 30분이었다. 평소 같았으면 부엌에서 분주하게 움직이고 있을 시간이었다.
하지만 지금은 할 일이 없었다. 7시가 되어 태섭과 도연이 다온이를 데리고 거실로 나왔다. 도연은 간단히 토스트와 우유로 아침을 차렸다. 은희에게는 묻지도 않았다. 다온아, 빨리 먹어. 유치원 늦겠어. 엄마, 나 할머니가. 할머니는 오늘 바쁘셔. 엄마가 데려다 줄게. 다온이는 은희를 힐끔 쳐다봤지만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아이도 분위기를 느끼고 있었다. 은희는 가슴이 미어졌다. 손녀와의 시간마저 빼앗기는 기분이었다. 태섭과 도연, 다온이가 모두 나간 후 집은 완전히 고요해졌다. 은희는 그 고요함 속에서 숨이 막혔다. 텅 빈 거실, 텅 빈 주방, 텅 빈 시간. 은희는 이 공간에서 자신의 존재가 점점 지워지고 있다는 걸 느꼈다. 핸드폰을 보니 정분에게 온 메시지가 있었다. 은희 씨, 오늘 점심 같이 먹어요. 제가 맛있는 거 사줄게요. 은희는 잠시 망설이다가 답장을 보냈다. 고마워요, 언니. 12시에 봬요. 정오가 되어 은희는 정분을 만났다. 정분은 은희를 데리고 아파트 단지 근처 한 식당으로 갔다. 조용하고 아늑한 식당이었다. 은희 씨, 요즘 어때요? 좀 나아졌어요? 응, 그냥 그래. 그냥 그렇다는 게 안 좋다는 거잖아요. 정부는 은희의 손을 잡았다. 은희 씨, 제가 볼 때는 은희 씨가 그 집에서 나와야 할 것 같아요. 나오다니. 그게 무슨. 은희 씨, 거기서 은희 씨 대접받고 있어요? 아니잖아요. 며느리한테 무시당하고 아들은 아무 말도 안 하고. 그게 가족이에요? 은희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정분의 말이 맞았다. 은희는 가족에게 환대받지 못하고 있었다. 오히려 부담스러운 존재, 방해되는 존재로 취급당하고 있었다. 하지만 다온이는 엄마 아빠가 키워요. 은희 씨가 아니라. 정분의 목소리에 단호함이 실렸다. 은희 씨 인생은 은희 씨 거예요. 아들 인생도 아니고 며느리 인생도 아니고 손녀 인생도 아니에요. 은희 씨 자신을 위해 살아야 해요. 그 말이 은희의 가슴에 박혔다. 은희 씨 인생은 은희 씨 거다. 너무나 당연한 말인데 은희는 평생 그 말을 잊고 살아왔다. 항상 누군가를 위해 누군가의 뒤에서 살아왔다. 생각해 볼게, 언니. 그래요. 하지만 너무 오래 끌지는 마요. 은희 씨 건강 나빠지기 전에. 집으로 돌아온 은희는 거실 소파에 앉아 오랫동안 생각에 잠겼다. 창밖으로 오후에 햇살이 들어왔다. 따뜻한 햇살이었지만 은희의 마음은 따뜻해지지 않았다. 저녁이 되었다. 도연은 또 배달 음식을 시켰다. 이번에는 피자와 치킨이었다. 가족들이 식탁에 둘러앉았지만 분위기는 무거웠다. 어머니, 오늘 뭐 하셨어요? 태섭이 조심스럽게 물었다. 은희는 잠시 망설이다가 대답했다. 정분 언니 만났어. 아, 그래요? 좋으셨겠네요. 응. 대화가 끊겼다. 도연은 피자를 먹으며 핸드폰만 들여다보고 있었다. 다온이는 치킨을 먹으며 할머니와 엄마를 번갈아 쳐다봤다. 할머니, 내일은 할머니가 나 데려다 줘? 그건. 은희가 대답하기도 전에 도연이 끼어들었다. 다온아, 내일도 엄마가 데려다 줄게. 할머니는 바쁘셔. 나 할머니랑 가고 싶은데. 다온아. 도연의 목소리가 날카로워졌다.
다온이는 움찔하며 입을 다물었다. 은희는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다. 손녀와의 관계마저 도연히 통제하고 있었다. 식사를 마치고 은희는 설거지를 하려 했다. 하지만 도연이 막아섰다. 어머니, 제가 할게요. 어머니는 쉬세요. 아니야, 내가. 어머니, 제가 한다니까요. 도연의 목소리는 냉랭했다. 은희는 더 이상 우기지 못하고 물러섰다. 작은 방으로 돌아간 은희는 문을 닫고 침대에 앉았다. 나는 이 집에서 무엇인가? 그 질문이 또다시 은희를 짓눌렀다. 요리도 하지 말라고 하고, 청소도 하지 말라고 하고, 손녀 돌보는 것도 하지 말라고 한다. 그렇다면 은희는 이 집에서 대체 무엇을 해야 하는가? 은희는 창밖을 바라봤다. 어둠이 내려앉은 하늘에 별이 하나둘 떠올랐다. 은희는 문득 자신도 저 별처럼 멀리 떠나고 싶다는 생각을 했다. 이 답답한 공간, 이 차가운 시선들로부터 벗어나고 싶었다. 하지만 어디로 가야 할까? 은희에게는 갈 곳이 없었다. 원룸은 이미 정리했고 친구들 집에 신세를 질 수도 없었다. 은희는 스스로 갇혀버린 새장 속 새처럼 느껴졌다. 그날 밤 은희는 오래된 일기장을 꺼냈다. 남편이 살아있을 때 쓰던 일기장이었다. 노란 종이 바른 글씨. 은희는 페이지를 넘기며 과거를 돌아봤다. 오늘 태섭이가 처음으로 엄마라고 불렀다. 너무 기뻐서 울었다. 남편이 승진했다. 고생한 보람이 있다. 시어머니가 편찮으셔서 병원에 모셨다. 힘들지만 괜찮다. 가족이니까. 모든 문장이 누군가를 위한 것이었다. 은희 자신을 위한 문장은 하나도 없었다. 은희는 일기장을 덮으며 한숨을 쉬었다. 나는 평생 나 자신을 위해 산 적이 없구나. 그 깨달음이 은희를 무겁게 짓눌렀다. 하지만 동시에 작은 불씨가 은희의 마음속에서 피어올랐다. 이제는 나를 위해 살아도 되지 않을까. 그 생각이 은희의 머릿속을 맴돌기 시작했다. 5월 23일 태섭의 생일이었다. 은희는 아들의 생일을 잊을 수 없었다. 38년 전 그날 진통 끝에 품에 안았던 작은 생명. 은희에게 태섭의 생일은 단순한 날짜가 아니라 자신의 삶이 의미를 얻은 날이었다. 새벽부터 은희는 조심스럽게 부엌으로 향했다. 도연이 눈치채지 못하도록 최대한 소리를 내지 않았다. 냉장고를 열고 미역을 꺼냈다. 태섭이 어렸을 때부터 은희가 끓여주던 미역국. 아들은 늘 엄마 미역국이 제일 맛있어라고 했었다. 은희는 미역을 물에 불리고 참기름에 볶기 시작했다. 지글지글 소리가 새벽의 고요함을 깼지만 은희는 멈추지 않았다. 오늘만큼은 아들을 위해 뭔가를 해주고 싶었다. 며느리의 눈치를 보며 살았지만 오늘만큼은 엄마로서 해야 할 일을 하고 싶었다. 국물을 부어 끓이기 시작하자 구수한 냄새가 퍼졌다. 은희는 간을 맞추며 조심스럽게 맛을 봤다. 짜지도 싱겁지도 않게 딱 적당하게. 은희는 오랜만에 자신의 손맛에 만족스러워했다. 국이 끓는 동안 은희는 태섭이 좋아하는 반찬들도 준비했다. 계란말이, 멸치볶음, 김구이. 작은 것들이었지만 은희의 정성이 담긴 것들이었다. 아침상을 다 차려놓고 은희는 흐뭇한 마음으로 미소 지었다. 6시 30분 태섭이 일어났다. 은희는 아들을 맞이하며 말했다. 생일 축하해, 태섭아. 엄마. 고마워.
태섭은 어색하게 웃으며 식탁에 앉았다. 은희가 끓인 미역국을 보더니 눈빛이 부드러워졌다. 엄마가 미역국 끓여줬어? 응, 내 생일인데 당연하지. 태섭은 국을 한술 떠서 입에 넣었다. 그리고 미소를 지었다. 역시 엄마 미역국이 최고야. 그 순간 안방 문이 열렸다. 도연이 나왔다. 출근 준비를 하던 도연은 식탁을 보더니 표정이 굳어졌다. 은희는 가슴이 철렁했다. 도연의 차가운 눈빛이 자신을 향하고 있었다. 어머니. 도연의 목소리는 낮고 냉랭했다. 이거 어머니가 준비하신 거예요? 응, 태섭이 생일이라서. 어머니. 도연은 한 걸음 더 다가왔다. 팔짱을 끼고 은희를 내려다보는 자세였다. 제가 어제 말씀드렸잖아요. 오늘 제가 오빠 생일상 차린다고요. 제가 준비한 케이크도 있고 저녁에 외식 예약도 해놨어요. 아, 그게 나는 그냥 미역국 정도가 아니잖아요. 도연의 목소리가 날카로워졌다. 이게 미역국만이에요? 반찬도 다 새로 만드셨잖아요. 제가 만든 거 먹이려고 준비했는데 이러시면 곤란해요. 도연아, 엄마가 날 위해서. 태섭이 중재하려 했지만 도연은 손을 들어 막았다. 오빠 생일이니까 오빠는 조용히 있어요. 도연은 다시 은희를 향했다. 어머니, 저도 며느리로서 뭔가 해드리고 싶은 마음이 있어요. 근데 어머니가 자꾸 이러시면 제가 할 게 없잖아요. 제 입지가 어떻게 되는데요? 은희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다. 도연의 말에는 일리가 있었다. 며느리로서 남편의 생일을 챙기고 싶었을 것이다. 하지만 은희는 엄마였다. 38년을 키워온 아들의 생일에 미역국 한 그릇 끓이는 게 그렇게 큰 잘못인가? 미안해. 나는 그냥 다음부턴 제게 먼저 말씀하세요. 제 허락 없이 이런 거 하지 마시고요. 도연은 더 이상 말하지 않고 화장실로 들어갔다. 식탁에는 무거운 침묵만 남았다. 은희는 조심스럽게 태섭을 쳐다봤다. 태섭은 고개를 숙인 채 미역국을 먹고 있었다. 하지만 아까처럼 행복한 표정은 아니었다. 태섭아, 엄마 괜찮아. 미역국 맛있어. 태섭의 목소리는 힘이 없었다. 은희는 아들이 자신과 아내 사이에서 괴로워하는 걸 알았다. 그 모습을 보니 더 미안했다. 은희는 자신 때문에 아들이 힘들어하고 있다는 사실이 견딜 수 없었다. 도연이 출근하고 태섭도 회사로 향했다. 은희는 혼자 남아 식탁을 바라봤다. 정성껏 끓인 미역국, 아들이 반도 먹지 못한 미역국. 은희는 그 국을 보며 눈물이 핑 돌았다. 나는 이 집에서 낄 자리가 없구나. 그 깨달음이 은희의 가슴을 후벼 팠다. 엄마로서 아들의 생일을 챙기는 것조차 허락되지 않는 곳. 은희는 자신이 이 집에서 완전히 배제되었다는 걸 처음으로 명확하게 느꼈다. 다온이를 유치원에 데려다 주고 돌아오는 길, 은희는 걸음이 무거웠다. 집으로 돌아가고 싶지 않았다. 그 차가운 공간, 그 무거운 공기. 은희는 아파트 입구에서 한참을 서 있었다. 핸드폰이 울렸다. 정분이었다. 은희 씨, 지금 어디예요? 제가 집 앞인데. 나 지금 아파트 입구에. 거기서 기다려요. 내려갈게. 5분 후 정분이 달려왔다. 정분은 은희의 얼굴을 보더니 깜짝 놀랐다. 은희 씨, 왜 이래요? 울었어요? 아니야. 괜찮아.
괜찮긴 뭐가 괜찮아요. 얼굴 보니까 다 알겠어요. 정부는 은희의 손을 잡아 끌었다. 우리 집으로 가요. 거기서 이야기해요. 정분의 집에서 은희는 오늘 아침에 있었던 일을 털어놨다. 태섭의 생일, 미역국, 도연의 차가운 반응. 정부는 은희의 손을 꼭 잡으며 들어줬다. 은희 씨, 이제 정말 나와야 해요. 정분의 목소리에는 단호함이 실려 있었다. 아들 생일에 미역국 끓이는 게 잘못이에요? 그게 무슨 허락을 받아야 하는 일이에요? 은희 씨는 엄마잖아요. 하지만이 뭐 있어요? 은희 씨, 솔직히 말할게요. 은희 씨는 지금 학대당하고 있어요. 학대라니. 맞아요, 학대예요. 정서적 학대. 며느리가 시어머니를 무시하고 존재를 부정하고 모든 걸 통제하는 게 학대 아니고 뭐예요? 정분의 말이 은희의 가슴에 와닿았다. 맞았다. 은희는 학대받고 있었다. 폭력은 아니었지만 매일매일 자존감을 깎아내리는 말들, 존재를 부정하는 태도들, 그것들이 은희를 서서히 죽이고 있었다. 은희 씨, 제 집 아래층이 지금 비어 있어요. 주인이 해외 나가서 3개월 동안 비워둔대요. 거기서 좀 지내요. 일단 나와서 생각 좀 해봐요. 정말 괜찮겠어? 괜찮고 말고요. 은희 씨가 제정신 차리는 게 먼저예요. 은희는 오랫동안 고민했다. 집을 나간다는 건 쉬운 결정이 아니었다. 하지만 지금 이대로 있으면 은희는 완전히 무너질 것 같았다. 자존감도 정체성도 모든 게 사라져버릴 것 같았다. 알았어, 언니. 조금만 시간을 줘. 내가 생각 좀 해볼게. 너무 오래 끌지는 마요. 은희 씨 건강이 더 나빠지기 전에. 집으로 돌아온 은희는 작은 방에 앉아 오랫동안 창밖을 바라봤다. 5월의 햇살이 따사로웠지만 은희의 마음은 겨울처럼 차가웠다. 저녁 시간이 되었다. 도연이 예약한 레스토랑에서 태섭의 생일을 축하했다. 은희도 함께 갔지만 마음은 편치 않았다. 도연이 준비한 케이크, 도연이 주문한 음식들, 모든 게 도연의 것이었다. 은희는 그저 자리를 채우는 존재일 뿐이었다. 오빠 생일 축하해요. 우리 앞으로도 행복하게 살아요. 도연이 태섭에게 미소 지으며 말했다. 태섭은 고맙다며 도연의 손을 잡았다. 은희는 그 모습을 보며 가슴이 먹먹해졌다. 우리라는 말 속에 은희는 포함되지 않았다. 집으로 돌아온 밤, 은희는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봤다. 어둠 속에서 은희는 오랫동안 접어두었던 감정과 마주했다. 외로움, 서러움, 분노, 슬픔, 모든 감정이 은희를 덮쳤다. 이제 그만 나 자신도 좀 돌보자. 그 생각이 은희의 머릿속을 맴돌았다. 평생 가족만 챙겨온 은희에게 처음 찾아온 자기 몫의 결심이었다. 은희는 천천히 일어나 서랍을 열었다. 오래된 통장, 몇 안 되는 현금, 그리고 남편이 남긴 보험금. 이걸로 충분해. 일단 나가서 정신 좀 차리자. 은희는 결심했다. 이 집을 나가기로. 아들에게도 며느리에게도 손녀에게도 미안하지만 이제는 자신을 위해 살아야 했다. 은희는 조용히 가방을 꺼내 짐을 싸기 시작했다. 5월 25일 새벽 은희는 잠들지 못한 채 침대에 앉아 있었다. 어젯밤부터 싸기 시작한 짐들이 방 한켠에 놓여 있었다. 큰 여행 가방 하나와 작은 보스턴 백 하나.
은희의 70년 인생이 그 안에 들어가 있었다. 옷가지 몇 벌, 세면도구, 약, 통장, 그리고 남편의 사진 한 장. 은희는 가방을 열었다 닫았다를 반복하며 망설였다. 정말 나가도 되는 걸까? 이게 맞는 선택일까? 창밖으로 동이 트기 시작했다. 은희는 일어나 가방을 침대 밑에 숨겼다. 아직은 때가 아니었다. 조금 더 생각해 봐야 했다. 은희는 평소처럼 부엌으로 향했다. 하지만 오늘은 아침 준비를 하지 않았다. 도연이 하지 말라고 했으니까. 은희는 거실 소파에 앉아 멍하니 창밖을 바라봤다. 아파트 단지에 사람들이 하나둘 나타나기 시작했다. 출근하는 사람들, 운동하는 사람들, 강아지를 산책시키는 사람들. 모두 각자의 일상을 살아가고 있었다. 나도 나만의 일상을 가질 수 있을까? 은희는 문득 그런 생각을 했다. 아들도 며느리도 손녀도 없는 곳에서 오롯이 자신만을 위한 시간을 보내는 것. 은희에게는 너무나 낯선 상상이었다. 7시가 되자 태섭이 일어났다. 은희는 아들에게 아침 인사를 건넸다. 잘 잤어? 응, 엄마. 엄마는? 나도 잘 잤어. 거짓말이었다. 은희는 한숨도 자지 못했다. 태섭은 화장실로 향했고 곧이어 도연과 다온이도 일어났다. 도연은 간단히 시리얼과 우유로 아침을 차렸다. 은희의 자리는 없었다. 어머니, 오늘도 다온이는 제가 데려다 줄게요. 도연의 말에 은희는 고개를 끄덕였다. 더 이상 저항할 힘이 없었다. 다온이는 할머니를 힐끔 쳐다보다가 엄마 손을 잡고 현관으로 향했다. 할머니, 안녕. 그래, 다온아. 유치원에서 재미있게 놀아. 다온이가 나가고 태섭도 출근했다. 집은 다시 텅 비었다. 은희는 그 고요함 속에서 숨이 막혔다. 이대로는 안 되겠다는 생각이 들었다. 은희는 핸드폰을 꺼내 정분에게 전화를 걸었다. 언니 나야. 은희 씨, 어떻게 됐어요? 나가기로 했어. 전화기 너머로 정분의 안도하는 한숨 소리가 들렸다. 잘 결정했어요. 언제 나올 거예요? 내일 나갈게. 알았어요. 제가 아래층 열쇠 받아놓을게요. 걱정 마요. 전화를 끊고 은희는 방으로 돌아가 짐을 다시 꺼냈다. 필요한 것들을 더 챙겼다. 책 몇 권, 뜨개질 도구, 그리고 손녀가 그려준 그림 한 장. 은희는 그 그림을 오랫동안 바라봤다. 크레용으로 그린 서툰 그림이었다. 할머니와 다온이가 손을 잡고 있는 그림. 다온이가 며칠 전에 할머니 선물이라며 건넨 것이었다. 은희는 그 그림을 가방에 조심스럽게 넣었다. 오후가 되자 은희는 태섭에게 편지를 쓰기 시작했다. 말로는 할 수 없는 이야기들을 종이에 담았다. 태섭아, 엄마가 이렇게 편지를 쓰는 게 참 오랜만이구나. 내가 군대 갔을 때 이후로 처음인 것 같다. 엄마가 이 집을 떠나기로 했어. 미안하다. 엄마가 여기 있으면 너희 부부에게 짐이 될 것 같아서. 도연이도 힘들고, 너도 힘들고, 엄마도 힘들었어. 엄마는 평생 가족을 위해 살았어. 그게 당연하다고 생각했고, 그게 엄마의 행복이라고 믿었어. 하지만 요즘 깨달았어. 엄마도 엄마 자신을 위해 살 권리가 있다는 걸. 너무 오래 나를 잊고 살았던 것 같아. 이제는 나를 좀 돌보고 싶어. 너무 늦은 건 아니겠지? 다온이 잘 돌봐줘.
그 아이는 정말 천사 같은 아이야. 엄마가 없어도 너희 부부가 잘 키울 거라고 믿어. 그리고 도연이에게 잘해줘. 그 아이도 나름대로 힘들었을 거야. 엄마는 이제야 그걸 조금 이해하게 됐어. 엄마를 걱정하지 마. 엄마는 괜찮을 거야. 가끔 연락할게. 사랑한다, 아들아. 엄마가 편지를 다 쓰고 은희는 봉투에 넣어 책상 위에 놓았다. 내일 아침 나가기 전에 거실 테이블에 두고 갈 생각이었다. 저녁이 되었다. 도연이 또 배달 음식을 시켰다. 이번에는 일식이었다. 가족들이 식탁에 모였지만 은희는 거의 먹지 못했다. 목구멍으로 음식이 넘어가지 않았다. 어머니, 괜찮으세요? 안 드시네요. 태섭이 걱정스럽게 물었다. 은희는 괜찮다며 억지로 미소 지었다. 응, 그냥 입맛이 없어서. 어디 아프세요? 아니야, 괜찮아. 도연은 은희를 힐끗 쳐다보다가 다시 식사에 집중했다. 다온이는 할머니 옆에 바짝 붙어 앉아 있었다. 할머니, 오늘 유치원에서 선생님이 칭찬했어. 그래, 우리 다온이 잘했구나. 응, 그림 잘 그렸다고. 다온이의 밝은 웃음소리가 은희의 가슴을 아프게 했다. 이 아이를 두고 떠나는 게 맞을까? 은희는 손녀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눈물을 참았다. 식사를 마치고 은희는 다온이와 함께 놀아줬다. 블록을 쌓고 그림을 그리고 책을 읽어줬다. 마지막이 될지도 모르는 시간이었다. 은희는 손녀의 웃음소리, 작은 손의 온기, 모든 걸 기억하려 애썼다. 할머니, 내일도 같이 놀자. 그래, 내일도. 은희는 대답을 흐렸다. 다온이는 은희의 품에 안겨 스르르 잠들었다. 은희는 아이를 안고 방으로 데려가 침대에 눕혔다. 이불을 덮어주고 머리를 쓰다듬고 이마에 입을 맞췄다. 할머니가 많이 사랑해, 다온아. 밤이 깊어졌다. 은희는 작은 방에서 마지막 밤을 보냈다. 잠은 오지 않았다. 천장을 바라보며 은희는 지난 석 달을 떠올렸다. 행복했던 순간도 있었다. 다온이와 놀던 시간, 태섭이 웃어주던 순간들. 하지만 그보다 힘들었던 순간이 더 많았다. 새벽 4시, 은희는 일어나 짐을 챙겼다. 조용히, 아주 조용히. 누구도 깨우지 않으려고 조심했다. 가방을 들고 방문을 열려는데 갑자기 핸드폰이 울렸다. 정분이었다. 은희 씨, 자고 있어요? 오늘 나온다고 했죠? 제가 7시에 밑에서 기다릴게요. 고마워요, 언니. 그때 봬요. 은희는 핸드폰을 끄고 다시 침대에 누웠다. 아직 3시간이 남았다. 은희는 눈을 감고 마지막으로 이 집에서의 시간을 음미했다. 떠나는 게 맞는 선택일까? 은희는 여전히 확신하지 못했다. 하지만 이대로 있을 수는 없었다. 6시 30분, 은희는 일어나 씻었다. 거울을 보니 초췌한 얼굴이 보였다. 은희는 화장을 조금 하고 깔끔한 옷으로 갈아입었다. 가방을 들고 방문을 열었다. 거실은 조용했다. 아직 아무도 일어나지 않았다. 은희는 책상 위에 놓아둔 편지를 집어 거실 테이블에 놓았다. 그리고 한 번 더 집안을 둘러봤다. 석 달 동안 살았던 이 공간. 행복하지는 않았지만 가족이 있던 곳. 현관문을 열려는데 뒤에서 작은 목소리가 들렸다. 할머니? 은희는 깜짝 놀라 돌아봤다. 다온이었다.
아이는 잠옷 차림으로 복도에 서 있었다. 은희의 가방을 보며 불안한 눈빛을 하고 있었다. 할머니, 어디가? 은희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다. 목이 메었다. 다온이가 다가와 은희의 옷자락을 잡았다. 할머니, 놔두고 가는 거야? 다온아. 싫어. 할머니 가지 마. 다온이가 울음을 터뜨렸다. 그 소리에 태섭과 도연이 잠에서 깼다. 안방 문이 열리고 태섭이 나왔다. 엄마, 무슨 일이야? 태섭은 은희의 가방을 보고 상황을 파악했다. 거실 테이블 위에 편지도 보였다. 태섭의 얼굴이 창백해졌다. 엄마, 이게 무슨... 미안해, 태섭아. 엄마가 편지 남겨놨어. 도연도 나왔다. 상황을 보더니 팔짱을 끼고 은희를 바라봤다. 하지만 이번에는 차가운 눈빛이 아니었다. 뭔가 복잡한 감정이 섞인 눈빛이었다. 어머니, 나가시는 거예요? 응. 미안해, 도연아. 할머니, 할머니 가지 마. 다온이가 은희의 다리를 꼭 안았다. 은희는 아이를 안아 올렸다. 다온이의 따뜻한 체온, 작은 심장 소리. 은희는 눈물을 참지 못하고 흘렸다. 다온아, 할머니 조금만 다녀올게. 언제 와? 곧 올게. 은희는 아이를 내려놓고 가방을 들었다. 더 이상 여기 있으면 결심이 흔들릴 것 같았다. 현관문을 열고 나서려는데 태섭이 뒤따라왔다. 엄마, 어디 가려고? 갈 데가 있어? 있어. 걱정 마. 엄마. 태섭의 목소리가 떨렸다. 은희는 아들을 안아줬다. 미안해, 태섭아. 엄마가 너희한테 짐이 될 것 같아서. 이제는 너희 둘이서 가정을 만들어야지. 엄마가 무슨 짐이야? 아니야. 짐이었어. 엄마도 알아. 은희는 아들을 놓고 엘리베이터로 향했다. 뒤에서 다온이의 울음소리가 들렸지만 돌아보지 않았다. 돌아보면 안 됐다. 은희는 눈물을 닦으며 엘리베이터에 올랐다. 1층에 내려오니 정분이 기다리고 있었다. 정분은 은희를 보자마자 달려와 안아줬다. 잘했어요, 은희 씨. 정말 잘했어요. 은희는 정분의 품에서 한참을 울었다. 70년을 살아오며 처음으로 자신을 위한 선택을 한 것이었다. 두렵고 불안하고 슬펐지만 동시에 어떤 해방감도 느꼈다. 이제 시작이에요, 은희 씨. 은희 씨만의 삶이. 정분의 말에 은희는 고개를 끄덕였다. 그렇다. 이제 시작이다. 은희만의 삶을. 70년 만에 처음 맞이하는 자유. 은희는 아파트를 뒤돌아보며 작게 중얼거렸다. 안녕. 정분의 집 아래층은 작은 원룸이었다. 15평 남짓한 공간이었지만 은희에게는 충분했다. 아니, 충분한 정도가 아니라 오히려 넓게 느껴졌다. 눈치 볼 사람이 없다는 것만으로도 이 공간은 은희에게 안식처였다. 은희 씨, 일단 짐 풀고 쉬어요. 제가 점심 해줄게요. 고마워, 언니. 정말 고마워. 은희는 가방을 내려놓고 방 안을 둘러봤다. 간단한 침대, 작은 책상, 옷장 하나. 최소한의 가구들이 놓여 있었다. 창밖으로는 아파트 단지가 보였다. 은희가 나온 그 건물도 보였다. 은희는 창가에 서서 한참을 그 건물을 바라봤다. 7층 어딘가에 태섭과 도연과 다온이가 있을 것이었다. 다온이는 아직 울고 있을까? 태섭은 편지를 읽었을까?
도연은 무슨 생각을 하고 있을까? 핸드폰이 울렸다. 태섭이었다. 은희는 잠시 망설이다가 전화를 받았다. 여보세요. 엄마, 어디야? 지금 어디 있어? 태섭의 목소리는 다급했다. 괜찮은 데 있어. 걱정 마. 괜찮은 데가 어디야? 엄마, 집으로 돌아와. 우리 이야기 좀 하자. 태섭아. 엄마, 제발. 다온이가 계속 울고 있어. 할머니 없으면 안 된대. 은희의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다. 손녀의 울음소리가 귓가에 들리는 듯 했다. 미안해, 태섭아. 엄마가 좀 쉬어야 할 것 같아. 쉬고 싶으면 집에서 쉬면 되잖아. 왜 나가야 해? 그건 은희는 말을 잇지 못했다. 어떻게 설명해야 할까? 집에 있으면서도 집에 속하지 못한 그 느낌을, 가족 속에 있으면서도 외톨이였던 그 시간들을. 태섭아, 엄마 편지 읽어봐. 거기 다 적어놨어. 편지는 읽었어. 근데 이해가 안 돼. 엄마가 왜 짐이야? 우리가 엄마를 짐으로 생각한 적 없어. 너는 그렇겠지. 하지만 은희는 더 이상 말하지 않았다. 도연 이야기를 꺼내고 싶지 않았다. 아들과 며느리 사이를 갈라놓고 싶지 않았다. 엄마, 제발 돌아와. 응? 미안해, 태섭아. 엄마가 며칠만 있다가 연락할게. 은희는 전화를 끊었다. 그리고 핸드폰을 꺼버렸다. 더 이상 전화를 받을 자신이 없었다. 정분이 라면을 끓여 들고 왔다. 은희 씨, 일단 이거라도 먹어요. 나중에 제대로 된 거 해줄게요. 고마워, 언니. 두 사람은 작은 식탁에 마주 앉아 라면을 먹었다. 은희는 몇 숟가락 뜨다가 젓가락을 내려놓았다. 목으로 음식이 넘어가지 않았다. 은희 씨, 괜찮아요? 응. 그냥 다온이 생각이 나서. 그러겠죠. 하지만 은희 씨가 잘한 거예요. 은희 씨가 거기 있으면 다 힘들어요. 은희 씨도, 며느리도, 아들도. 그래도가 뭐 있어요. 이제 은희 씨는 은희 씨 인생 사는 거예요. 정분의 말이 맞았다. 하지만 마음이 따라주지 않았다. 평생을 가족을 위해 살아온 은희에게 나만의 삶이라는 건 너무 낯설고 두려웠다. 오후가 되자 은희는 짐을 풀기 시작했다. 옷을 옷장에 걸고 세면도구를 정리하고 책을 책상 위에 올려놓았다. 다온이가 그려준 그림도 벽에 붙였다. 서툰 그림이었지만 은희에게는 가장 소중한 작품이었다. 모든 정리를 마치고 은희는 침대에 누웠다. 너무 피곤했다. 몸도 마음도 지쳐 있었다. 은희는 눈을 감았다. 잠이 올 것 같지 않았지만 신기하게도 금방 잠에 빠져들었다. 꿈을 꾸었다. 다온이가 나오는 꿈이었다. 아이는 은희의 손을 잡고 웃고 있었다. 할머니 사랑해. 꿈속에서 은희는 아이를 꼭 안아줬다. 할머니도 사랑해, 다온아. 잠에서 깨어나니 해가 지고 있었다. 시계를 보니 저녁 6시였다. 은희는 몇 시간을 잔 것이었다. 핸드폰을 켜니 부재중 전화가 15통이나 쌓여 있었다. 모두 태섭에게서 온 것이었다. 문자도 여러 통 와 있었다. 엄마, 연락 좀 해줘. 걱정돼. 엄마, 어디 있는지만 알려줘. 엄마, 제발. 은희는 간단히 답장을 보냈다. 걱정 마. 엄마 괜찮아. 조금만 시간 줘. 답장을 보내자마자 전화가 왔다. 은희는 받지 않았다.
아직은 아들과 이야기할 준비가 되지 않았다. 정분이 저녁을 가져왔다. 간단한 김치찌개와 밥이었다. 은희 씨 많이 주무셨네요. 좀 어때요? 응, 좀 나은 것 같아. 그럼 됐어요. 천천히 회복하면 돼요. 두 사람은 함께 저녁을 먹었다. 이번에는 은희도 제법 먹을 수 있었다. 정분과 이야기를 나누다 보니 마음이 조금 편해졌다. 은희 씨, 앞으로 뭐 할 거예요? 글쎄, 아직 생각 안 해봤어. 일단 좀 쉬어요. 그리고 천천히 생각해봐요. 은희 씨가 하고 싶은 게 뭔지, 내가 하고 싶은 게, 은희는 생각해봤다. 평생 가족을 위해 살았기 때문에 자신이 진짜 하고 싶은 게 뭔지 몰랐다. 취미도 없었고 꿈도 없었다. 그저 가족의 행복이 은희의 행복이었다. 모르겠어, 언니. 나는 평생 가족만 챙겼거든. 그러니까 이제 은희 씨를 챙길 때가 된 거죠. 은희 씨, 노래 좋아하잖아요. 예전에 복지관 노래교실 다녔다고 했죠? 응. 그거 태섭이네 집으로 이사 오면서 그만뒀어. 다시 시작해요. 그리고 친구들도 만나고 은희 씨만의 시간을 가져요. 은희는 고개를 끄덕였다. 맞는 말이었다. 이제는 은희 자신을 위한 시간을 가져야 했다. 밤이 되었다. 정분이 돌아가고 은희는 혼자 남았다. 조용한 밤이었다. 은희는 창밖을 바라보며 차 한 잔을 마셨다. 태섭네 집 불빛이 보였다. 저기서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을까? 핸드폰이 또 울렸다. 이번에는 모르는 번호였다. 은희는 받았다. 여보세요? 어머니. 도연이었다. 은희는 깜짝 놀랐다. 도연이 직접 전화를 할 줄은 몰랐다. 도연아. 어머니, 어디 계세요? 도연의 목소리는 이전과 달랐다. 차갑지 않았다. 오히려 조심스러웠다. 괜찮은 데 있어. 걱정 마. 어머니, 미안해요. 은희는 귀를 의심했다. 도연이 미안하다고? 제가 너무 심했어요. 어머니한테. 도연의 목소리가 떨렸다. 울고 있는 것 같았다. 아니야, 도연아. 너도 힘들었잖아. 힘든 건 핑계가 안 되잖아요. 어머니한테 그렇게 대할 이유는 없었는데. 은희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다. 도연의 사과가 진심인지 아닌지 알 수 없었다. 하지만 며느리가 처음으로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는 모습에 은희의 마음도 조금 움직였다. 도연아, 너도 나도 다 힘들었어. 서로 이해하지 못했던 것 같아. 어머니, 돌아오실 수 있어요? 지금은 아니야. 나도 좀 생각할 시간이 필요해. 알겠어요. 다온이가 할머니 보고 싶어 해요. 나도 다온이 보고 싶어. 조금만 기다려줘. 전화를 끊고 은희는 한숨을 쉬었다. 도연의 사과가 진심일까? 아니면 그저 은희를 돌아오게 하기 위한 방편일까? 은희는 알 수 없었다. 그날 밤 은희는 오랫동안 잠들지 못했다. 마음이 복잡했다. 떠나온 게 맞는 선택일까? 아니면 돌아가야 할까? 은희는 답을 찾지 못했다. 새벽 2시, 은희는 일어나 물을 마셨다. 창밖을 보니 태섭네 집불이 여전히 켜져 있었다. 저들도 잠을 못 자고 있는 모양이었다. 은희는 다시 침대에 누웠다. 천장을 바라보며 생각했다. 이제 어떻게 해야 하지? 답은 쉽게 나오지 않았다.
하지만 한 가지는 확실했다. 이제 은희는 예전과 같은 삶으로 돌아갈 수 없다는 것. 무언가 변해야 했다. 은희 자신도 가족도. 5월 27일 아침 은희는 정분과 함께 근처 산책로를 걸었다. 아침 공기가 상쾌했다. 은희는 오랜만에 이렇게 여유로운 아침을 맞았다. 은희 씨, 얼굴이 좀 펴졌네요. 그래, 나도 모르게 긴장이 풀렸나 봐. 그럼요. 눈치 볼 사람이 없으니까요. 두 사람은 천천히 걸으며 이야기를 나눴다. 날씨, 동네 이야기, 그리고 은희의 앞으로의 계획. 은희는 정분과 이야기하면서 조금씩 자신의 미래를 그려보기 시작했다. 언니, 나 복지관 노래교실 다시 다녀볼까 해. 좋은 생각이에요. 은희 씨 노래 잘하잖아요. 그리고 친구들도 다시 만나보고 싶어? 당연히 그래야죠. 은희 씨도 은희 씨만의 인간관계가 필요해요. 산책을 마치고 집으로 돌아오니 태섭이 문 앞에 서 있었다. 은희는 깜짝 놀랐다. 태섭아. 엄마. 태섭의 얼굴은 수척해 보였다. 밤새 잠을 제대로 못 잔 것 같았다. 어떻게 여기를? 정분 이모한테 물어봤어. 엄마, 우리 이야기 좀 하자. 은희는 정분을 쳐다봤다. 정분은 미안한 듯 고개를 숙였다. 은희 씨, 아들이 너무 간절하게 부탁해서 미안해요. 괜찮아, 언니. 은희는 태섭을 방으로 들였다. 좁은 원룸이었지만 태섭은 개의치 않고 들어왔다. 은희는 태섭에게 차를 내왔다. 엄마, 여기서 어떻게 지내려고 그래? 괜찮아. 작지만 편해. 편하긴. 엄마, 집으로 돌아가자. 태섭의 목소리에는 간절함이 담겨 있었다. 태섭아, 나는. 엄마, 내가 잘못했어. 내가 엄마랑 도연이 사이를 제대로 중재하지 못했어. 미안해. 태섭의 눈에 눈물이 맺혔다. 나는 둘 다 소중한데 어떻게 해야 할지 몰라서 그냥 아무것도 안 했어. 그게 잘못이었어. 태섭아, 엄마가 힘들어하는 거 알았어. 근데 나는 비겁하게 모른 척했어. 정말 미안해, 엄마. 태섭이 고개를 숙이고 울었다. 은희는 아들을 안아줬다. 아들이 이렇게 울음을 보이는 건 처음이었다. 울지 마, 태섭아. 너 잘못 없어. 잘못 있어, 엄마. 나는 남편으로서도 아들로서도 제대로 못했어. 은희는 아들의 등을 토닥이며 함께 눈물을 흘렸다. 그동안 참았던 감정들이 한꺼번에 쏟아져 나왔다. 태섭아, 엄마가 나온 건 너 때문이 아니야. 나 때문이야. 나도 좀 나를 돌봐야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엄마, 평생 가족만 챙기고 살았더니 정작 나는 잃어버렸더라. 이제는 나를 좀 찾고 싶어. 태섭은 고개를 끄덕였다. 알겠어, 엄마. 그럼 천천히 생각해봐. 근데 한 가지만 약속해줘. 뭔데? 다온이 좀 만나줘. 그 애가 할머니 너무 보고 싶어 해. 은희의 가슴이 뭉클했다. 그래, 다온이는 만나줄게. 고마워, 엄마. 태섭은 일어서며 말했다. 그리고 엄마, 도연이가 엄마한테 하고 싶은 말이 있대. 직접 만나서 이야기하고 싶다고. 도연이가? 응. 그 애도 나름대로 생각이 많았나 봐. 어젯밤에 나한테 많은 이야기를 했어. 은희는 잠시 망설이다가 고개를 끄덕였다. 알았어. 만나볼게.
고마워, 엄마. 정말 고마워. 태섭이 돌아가고 은희는 한참을 창밖을 바라봤다. 도연이 무슨 말을 하고 싶은 걸까? 진심으로 사과하려는 걸까? 아니면 다시 은희를 집으로 데려가기 위한 것일까? 오후 3시, 은희는 약속 장소로 나갔다. 아파트 단지 내 작은 카페였다. 도연이 먼저 와 있었다. 평소와 달리 화장기 없는 얼굴이었고 눈이 퉁퉁 부어 있었다. 어머니, 도연이 일어나 은희를 맞았다. 은희는 도연 맞은편에 앉았다. 어색한 침묵이 흘렀다. 커피 시킬까요? 응, 그러자. 도연이 커피를 주문하고 돌아왔다. 두 사람은 한동안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도연이 먼저 입을 열었다. 어머니, 정말 죄송해요. 도연의 목소리가 떨렸다. 제가 너무 심했어요. 어머니한테 너무 못되게 굴었어요. 사실은요. 도연이 눈물을 닦으며 말을 이었다. 어머니가 계시니까 제가 부족해 보이는 것 같았어요. 은희는 도연을 쳐다봤다. 도연의 눈에는 진심이 담겨 있었다. 어머니는 뭐든 다 잘하시잖아요. 요리도, 청소도, 다온이 돌보는 것도. 그런데 저는 회사 다니느라 시간도 없고 집안일도 서투르고. 도연이 손으로 얼굴을 가렸다. 어머니랑 비교되는 게 너무 싫었어요. 오빠도 다온이도 어머니만 찾으니까. 저는 이 집에서 필요 없는 사람 같았어요. 은희는 깜짝 놀랐다. 도연도 자신과 똑같은 감정을 느끼고 있었던 것이다. 필요 없는 사람, 쓸모없는 존재. 두 사람은 같은 집에서 같은 외로움을 느끼고 있었다. 도연아, 그래서 어머니를 밀어내려고 했어요. 어머니가 하는 모든 걸 부정하고 제 영역을 지키려고. 정말 최악이었어요, 저. 도연이 테이블에 얼굴을 묻고 울었다. 은희는 처음으로 며느리의 진심을 보았다. 그동안 차갑고 날카로웠던 도연의 뒤에 숨겨진 불안과 열등감을. 도연아, 울지 마. 은희가 도연의 손을 잡았다. 나도 몰랐어. 내가 그런 마음이었는지. 어머니, 너는 충분히 잘하고 있었어. 회사 다니면서 집안일하고 아이 키우는 게 얼마나 힘든데. 나는 그냥 시간이 많아서 도와준 것뿐이야. 하지만 너는 좋은 엄마야, 도연아. 다온이가 너를 얼마나 사랑하는데. 도연이 고개를 들었다. 눈물로 범벅이 된 얼굴이었다. 어머니, 다시 시작할 수 있을까요? 우리. 은희는 잠시 생각했다. 다시 시작한다는 것. 그게 가능할까? 하지만 도연의 눈빛을 보니 진심이 느껴졌다. 시간이 필요해, 도연아. 나도 너도 알아요. 그래도 기회를 주시면 안 될까요? 제가 달라질 수 있게. 은희는 고개를 끄덕였다. 천천히 가보자. 서두르지 말고. 감사해요, 어머니. 정말 감사해요. 두 사람은 한참을 앉아 이야기를 나눴다. 그동안 하지 못했던 속마음들을. 도연은 회사에서의 스트레스, 육아와 일을 병행하는 어려움, 완벽한 며느리가 되어야 한다는 압박감을 털어놨다. 은희도 자신의 외로움, 쓸모없다는 느낌, 그리고 가족 속에서 고립되었던 감정을 나눴다. 두 사람은 처음으로 서로를 이해하기 시작했다. 어머니, 저희 집으로 돌아오시면 안 될까요? 물론 어머니가 원하시는 대로 지내세요. 제가
제가 더 이상 간섭하지 않을게요. 아니야, 도연아. 간섭이 문제가 아니었어. 우리가 서로를 이해하지 못한 게 문제였지. 그럼 조금만 시간을 줘. 나도 생각 좀 해볼게. 그리고 너희도 너희끼리 가족 시간을 좀 가져봐. 그게 필요할 것 같아. 도연은 고개를 끄덕였다. 알겠어요, 어머니. 기다릴게요. 카페를 나서며 도연이 은희를 안아줬다. 처음으로 느껴보는 며느리의 따뜻한 체온이었다. 은희도 도연을 안아줬다. 두 사람은 한참을 그렇게 서 있었다. 어머니, 다온이가 할머니 너무 보고 싶어 해요. 한번 만나주실 수 있어요? 그래, 내일 만나자. 감사해요. 집으로 돌아온 은희는 침대에 누워 오늘 있었던 일을 곱씹었다. 도연의 눈물, 진심 어린 사과, 그리고 숨겨졌던 불안감. 은희는 그동안 도연을 너무 단순하게 봤다는 걸 깨달았다. 우리 모두 상처받고 있었구나. 은희도, 도연도, 태섭도, 세 사람 모두 서로에게 상처를 주고받으며 힘들어했다. 하지만 이제 조금은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았다. 핸드폰이 울렸다. 태섭이었다. 엄마, 도연이 만났어? 고마워. 응, 만났어. 좋은 이야기 나눴어. 다행이다. 엄마 사랑해. 나도 사랑해, 아들아. 은희는 핸드폰을 내려놓고 미소 지었다. 아직 갈 길이 멀었지만 희망이 보였다. 서로를 이해하고 서로를 존중하며 살아갈 수 있을 것 같았다. 창밖으로 저녁 노을이 지고 있었다. 아름다운 노을이었다. 은희는 그 노을을 바라보며 생각했다. 새로운 시작. 우리 모두에게. 5월 28일 오후 은희는 아파트 단지 놀이터에서 다온이를 만났다. 멀리서 다온이가 달려오는 모습이 보였다. 할머니, 다온이가 은희의 품에 안겼다. 은희는 손녀를 꼭 안아줬다. 작은 몸에서 전해지는 온기가 은희의 가슴을 채웠다. 할머니, 보고 싶었어. 나도 보고 싶었어. 다온아. 도연이 뒤따라왔다. 은희와 눈이 마주치자 미소를 지었다. 어색하지만 따뜻한 미소였다. 어머니, 다온이 좀 놀게 해주세요. 저는 벤치에 있을게요. 응, 그래. 은희는 다온이와 함께 놀이터에서 놀았다. 그네를 밀어주고 미끄럼틀을 함께 타고 모래놀이를 했다. 다온이의 웃음소리가 놀이터에 울려 퍼졌다. 할머니, 할머니 언제 집에 와? 조금 있다가. 얼른 와. 나 할머니 없으면 싫어. 할머니도 다온이 보고 싶어? 곧 갈게. 1시간쯤 놀고 나서 은희는 다온이를 도연에게 데려다 줬다. 도연이 다온이의 손을 잡으며 말했다. 어머니, 저희 집에서 저녁 드시고 가세요. 은희는 잠시 망설였다. 아직 그 집으로 돌아갈 준비가 되지 않았다. 다음에 갈게. 알겠어요. 어머니 준비되실 때까지 기다릴게요. 도연의 말에는 더 이상 강요가 없었다. 그저 기다리겠다는 약속만 있었다. 그날 밤 은희는 정분과 저녁을 먹으며 이야기를 나눴다. 은희 씨, 어떻게 할 거예요? 돌아갈 거예요? 아직은 모르겠어. 조금 더 있다가. 서두를 필요 없어요. 은희 씨가 진짜 원할 때 돌아가면 돼요. 고마워, 언니. 언니 아니었으면 나 어떻게 됐을지 몰라. 무슨 소리예요? 우리 친구 아니에요. 이틀 후, 은희는 복지관 노래교실에 등록했다.
오랜만에 하는 일이었다. 첫 수업에 갔을 때 반가운 얼굴들이 많았다. 은희 씨, 오랜만이에요. 어머, 어디 갔었어요? 연락도 없이. 은희는 친구들과 다시 만나는 게 이렇게 반가울 줄 몰랐다. 노래를 부르는 동안 은희는 자신이 살아있다는 걸 느꼈다. 내가 나로서 존재한다는 것을. 일주일이 지났다. 은희는 서서히 자신만의 리듬을 찾아가고 있었다. 아침에 일어나 산책을 하고 복지관에서 노래를 배우고 친구들과 차를 마셨다. 저녁에는 책을 읽거나 드라마를 봤다. 평생 처음으로 은희는 나만의 시간이 무엇인지 알게 되었다. 누구를 위한 시간이 아닌 오롯이 자신을 위한 시간. 그게 이렇게 소중한 줄 몰랐다. 태섭은 이틀에 한 번씩 은희를 찾아왔다. 도연은 일주일에 한 번 은희를 만나 차를 마셨다. 다온이는 주말마다 은희를 만났다. 가족은 예전처럼 한 집에 살지 않았지만 오히려 관계는 더 좋아졌다. 6월이 되었다. 은희가 집을 나온 지 한 달이 지났다. 어느 날 저녁 태섭과 도연이 함께 은희를 찾아왔다. 다온이도 함께였다. 엄마, 우리 이야기 좀 하자. 네 사람은 작은 식탁에 둘러앉았다. 태섭이 먼저 말을 꺼냈다. 엄마, 우리 다시 함께 살면 안 될까? 은희는 태섭과 도연을 번갈아 쳐다봤다. 태섭아, 엄마, 우리가 잘못했어. 엄마를 제대로 대하지 못했어. 근데 이제는 달라질 수 있어. 우리 다시 가족이 되자. 도연이 끼어들었다. 어머니, 저희 천천히 다시 가족이 되면 안 될까요? 도연의 목소리에는 간절함이 담겨 있었다. 예전처럼은 아니에요. 새로운 방식으로요. 어머니도 어머니만의 삶을 사시면서 저희도 저희 삶을 살면서 그래도 가족으로서 함께 하고 싶어요. 은희는 잠시 생각했다. 한 달 전에 자신이라면 바로 거절했을 것이다. 하지만 지금은 달랐다. 은희는 자신을 찾았고 가족도 변했다. 조건이 있어. 은희가 말했다. 나는 일주일에 사흘만 너희 집에 있을게. 나머지는 여기서 지낼 거야. 나도 내 공간이 필요해. 그래, 엄마. 그렇게 하자. 그리고 나는 더 이상 가정부가 아니야. 가족이야. 가족으로 대해줘. 당연하죠, 어머니. 도연이 눈물을 글썽이며 말했다. 어머니, 정말 감사해요. 기회를 주셔서. 나도 고마워, 도연아. 너도 변하려고 노력하는 게 보여. 다온이가 은희의 무릎에 올라왔다. 할머니, 그럼 이제 집에 와. 응, 다온아. 할머니 갈게. 야호. 다온이의 환호성이 작은 방을 채웠다. 네 사람은 서로를 안아줬다. 예전과는 다른 포옹이었다. 더 따뜻하고 더 진심이 담긴. 일주일 후 은희는 태섭네 집으로 돌아갔다. 하지만 예전과는 달랐다. 은희는 더 이상 눈치 보지 않았다. 하고 싶은 말을 했고 하고 싶지 않은 일은 거절했다. 도연도 달라졌다. 은희에게 감사를 표현했고 은희의 의견을 존중했다. 두 사람은 함께 요리를 하고 함께 다온이를 돌봤다. 며느리와 시어머니가 아닌 한 집에 사는 두 여성으로서 어느 날 저녁 네 사람이 식탁에 둘러앉아 저녁을 먹고 있었다. 은희와 도연이 함께 만든 저녁이었다. 어머니, 이거 정말 맛있어요. 너도 잘 만들었어, 도연아. 저희 팀워크 좋은데요? 모두가 웃었다.
따뜻한 웃음이었다. 예전의 무거운 분위기는 사라지고 없었다. 엄마, 고마워. 태섭이 조용히 말했다. 돌아와줘서, 그리고 우리에게 다시 기회를 줘서. 나도 고마워, 태섭아. 너희도 변하려고 노력해줘서. 은희는 창밖을 바라봤다. 6월의 햇살이 따사로웠다. 봄을 지나 여름으로 가는 길목. 은희의 인생도 그랬다. 어두운 겨울을 지나 이제 따뜻한 여름으로 향하고 있었다. 그래. 이번엔 나도 내 삶을 살면서 천천히 가보자. 은희는 마음속으로 중얼거렸다. 가족은 완전히 예전으로 돌아가지는 않았다. 하지만 그게 더 좋았다. 새로운 관계, 새로운 시작. 그게 더 건강했다. 며칠 후, 은희는 정분의 집 아래층을 정리했다. 완전히 떠나는 건 아니었다. 일주일에 나흘은 여기서 지낼 것이었다. 은희만의 공간, 은희만의 시간. 은희 씨, 정말 잘 됐어요. 정분이 은희를 안아주며 말했다. 은희 씨가 용기 내줘서, 은희 씨 자신을 위해 선택해줘서, 언니 덕분이야. 언니 아니었으면 나 아직도 거기서 숨죽이고 살았을 거야. 아니에요. 은희 씨가 한 거예요. 은희 씨 스스로. 두 사람은 웃으며 차를 마셨다. 창밖으로 여름이 오고 있었다. 따뜻하고 밝은 여름이. 그날 저녁 은희는 일기를 썼다. 오랜만에 쓰는 일기였다. 오늘은 좋은 날이었다. 가족과 함께 저녁을 먹었다. 예전처럼 눈치 보지 않고 내 자리에서 다온이가 나에게 그림을 그려줬다. 우리 가족이라고. 네 사람이 손을 잡고 웃고 있는 그림. 도연이가 내게 고맙다고 했다. 기회를 줘서. 태섭이가 나를 안아줬다. 사랑한다고. 나는 행복했다. 진짜로. 이제 나는 알았다. 가족을 사랑하는 것과 나를 사랑하는 것, 두 가지 모두 가능하다는 것을. 나는 더 이상 누군가의 그늘이 아니다. 나 자신이다. 그리고 그게 가장 아름다운 일이다. 은희는 일기장을 덮고 미소 지었다. 창밖의 별을 바라보며 은희는 생각했다. 이제 시작이야. 내 인생의 진짜 시작. 가족은 예전으로 돌아가지 않았다. 하지만 새로운 관계로 다시 시작할 수 있는 길을 찾았다. 그리고 그 길 위에서 은희는 자신을 되찾았다. 상처만 안고 떠난 것이 아니라 나 자신의 삶을 되찾는 여정을 마치고 돌아온 것이다. 가족 역시 서로의 감정을 이해하게 되었고 그로 인해 더 건강한 관계가 싹텄다. 은희의 이야기는 끝이 아니라 시작이었다. 70년을 살아온 여성이 처음으로 자신의 삶을 선택한 순간, 그리고 그 선택이 가족 모두를 변화시킨 순간, 희망은 포기하지 않는 자에게 온다. 은희는 포기하지 않았다. 자신을, 가족을. 그래서 희망을 얻었다. 새로운 시작, 새로운 관계, 새로운 은희. 그게 이 이야기의 진짜 결말이었다.